지금 주유소 가보셨어요?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50원을 넘었습니다. 경유는요? 그걸 추월했어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큰맘 먹고 산 삼성전자 주식마저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왜 내 통장 잔고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그 미사일이 정확히 여러분의 지갑과 주식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왜 기름값이 이렇게 뛰었는지, 누가 이걸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험악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 땅 바로 옆에 세계 에너지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길 하나로 지나가요. 폭이 고작 55km, 실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10km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물류의 20%가 남산터널 하나로만 오가는데 그 터널 입구에 누군가 미사일을 쐈다고 보시면 됩니다. JP모건과 바클레이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봉쇄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 원유가 배럴당 최소 90달러, 최악엔 120달러까지 치솟는다고.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최소 13만 원에서 17만 원입니다. 오늘 벌써 브렌트유가 배럴당 84달러를 넘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 멀리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먼 나라의 불똥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집 식탁 물가부터 엎어버린다는 그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튀김기 가스비랑 식용유 값이 2배 뛰었어요. 그럼 사장님이 치킨 값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닭값이 올랐다, 포장재가 올랐다, 배달비가 올랐다. 줄줄이 이유를 붙여서 1만 5천 원짜리가 2만 원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라면도 빵도 과자도 다 같은 구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반하는 트럭 기름값도 오르고 공장 돌리는 전기 가스비도 오르고 원재료 들여오는 뱃삭도 뜁니다. 결국 소비자가 전부 다 내는 거죠. 중동에서 쏜 미사일이 정확히 우리 장바구니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 지나치는 주유소에서 벌어지는 더 황당한 일이 있거든요. 요즘 주유소 앞에서 가격표 보고 2번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했거든요. 경유는 화물차, 버스, 트럭처럼 서민의 연료라 불려온 것들이 쓰는 기름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덜 매겨서 통상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어요. 그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상식이 뒤집어졌습니다. 유럽 쪽에서 경유 수입이 막히고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유가 귀해진 겁니다. 화물차 사장님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에요. 기름값이 올라도 화물 운임을 바로 못 올리거든요. 당장 손해가 나도 차를 굴려야 하는 분들이 먼저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다 외부 탓일까요? 국내에서도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름값에 허리가 휘는데 국내 정유사들은 다른 표정입니다. 고유가 시즌에 정유사들이 돈을 버는 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싸게 사온 원유를 비싸게 정제해서 파니까요.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주유소 가격이 다음날 바로 오르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2주 뒤에야 찔끔 내립니다. 이른바 로켓 같은 인상, 거북이 같은 인하죠. 이 비유가 딱 맞아요. 동네 헬스장 관장님들이 회식 한번 하더니 다음 달부터 회원권을 20만 원으로 일제히 올리기로 짜고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야 하고 기름은 넣어야 하니 이 구조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태가 주식 계좌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유가가 뛰면 당장 라면값부터 시작해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럼 돈줄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금리 인하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온 동네에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인 한국은행이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금리 인하라는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겠죠. 그래서 끔찍한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영끌로 집 산 분들은 대출이자에 뼈가 삭는데 끝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게 주식의 직격탄이냐고요?
대한민국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요즘 계좌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이런 반도체나 IT 기술 주식들은 금리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은행 이자가 비싸지면 기업들이 수조 원을 빌려서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결국 기름값이 치솟자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절망감이 퍼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신 방산주랑 에너지 ETF는 잔치가 벌어졌죠. 전쟁이 나면 무기를 팔고 기름값이 오르면 에너지 기업이 돈을 버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냥 털리기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하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한국 주식을 던지고 금이랑 달러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강세, 금 강세가 세트로 따라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길거리에서 비닐우산 들고 버티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튼튼한 지하 벙커, 즉 달러 자산이나 에너지 ETF로 일단 비중을 옮겨놔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기름값에 직격탄을 받는 항공주, 여행주는 지금 당분간 피하는 게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비행기 띄우는 비용이 바로 올라가니까요. 중요한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경제 역사상 영원히 치솟는 기름값도 없었고 바닥 끝까지 추락하기만 하는 주식도 없었습니다. 만약 중동의 긴장감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국제 유가가 고개를 숙인다면 어떤 마법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고금리에 억눌려 숨도 못 쉬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술주들이 억눌린 용수철처럼 무섭게 튀어오를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 앱을 삭제하고 도망갈 때 우리는 호랑이처럼 숨죽여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유소 영수증 보고 분노할 게 아니라 달러 환율이 어디로 튀는지,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거대한 위기를 부의 사다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미쳐버린 유가와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것 딱 4가지예요. 첫째, 지금 당장 주유소로 달려가세요. 당분간 출퇴근용 자동차 기름은 미리미리 가득 채워두는 게 현명합니다. 내일이 더 비쌉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재배치.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 놓으세요. 폭풍 대비 비상식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셋째, 위험 종목 잠시 거리두기.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는 항공주나 여행주는 당장 피하시고 방산주나 에너지 ETF의 흐름을 관찰하세요. 넷째, 반도체 물렸다고 섣불리 물타기 금지. 성급한 매수보다는 중동 전운이 진정되는 신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을 보고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다림이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실은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